네, 안녕하십니까. 질의응답 다 끝날, 전재현 씨, 질의응답 다 끝날 때까지가 몇 시면 됩니까? 몇 시? 12시요? 지금이 25분이니까요. 예. 아까 목사님이 좀 중간에 얘기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하시면. 언제까지 끝내면 됩니까? 그래서 한 50분까지는. 50분까지요? 네, 50분까지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정위원회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일이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을 내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첫 번째 말씀은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활동입니다. 이 아일랜드 경제 기적을 본받자라고 하는 글은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전부 나갈 예정입니다. 이 지금 현재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입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삼성이 아주 형편없이 밀리고 지금 거의 적자 상태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가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적자가 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쳐오던 견인차가 지금 아주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에너지 위기 세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노란봉투법 이런 거나 통과시키고 또 반도체 특별법도 대만 같은 나라는 그냥 몇 달 만에 다 통과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알맹이 다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재판에 거기는 전부 몰두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13%나 차이가 나고 어떤 여론조사는 7% 차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면은 절대로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 위기를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극복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극복을 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는 일입니다. 이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막아서 가지고 나라 망하도록 그냥 조장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나설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국민이 나설 것이냐. 저희 공정연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일랜드의 경제 위기 극복 방법,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을 본받자라는 국민운동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 국민운동본부를 만드는 첫 번째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경제 기적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 아일랜드는 국토가 한반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구도 500만 밖에 안 됩니다. 4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고 감자 흉작으로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이 이민을 떠나고 그런 아주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국가가 여야가 계속해서 물어뜯는 작업을 하면서 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내전까지 할 정도로 여야가 물어뜯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여당이 바르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지지하겠다 하는 폭탄 선언을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아일랜드가 한 행동은 무슨 특별히 기발난 행동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그 경험이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대로 그냥 한 것뿐입니다. 무슨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의 경제개혁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대타협을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사 대타협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제발 무슨 쟁의 같은 거 가급적인 벌리지 말고 그래서 쟁의 건수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노동자 임금도 떨어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노동자 임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아무튼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전부 아일랜드에 가서 본사를 차리고 아일랜드에 들어오면서 그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최하의 경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10만 불에서 10만 불로 뛰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8만 불이거든요. 미국보다 더 잘 삽니다. 말할 수 없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됐냐? 여야 대타협, 노사정 대타협, 이걸로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또아리를 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떻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 발전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만드는 신의 한 수가 이 운동이라고 봅니다. 경제 살리기. 그래서 아일랜드를 본받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대대적으로 전개하느냐가 지금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내놓고 우리가 이거를 여기저기다가 보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큰 응원이 그 서울대학교 전 총장이신 손병도 총장이 이거를 보고 이야 우리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꼭 만들자. 그리고 자기가 경제 6단체를 전부 동참시키겠다. 왜냐하면 이건 경제 6단체로서는 이거야말로 꼭 있어야 된다고 그분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거든요. 한결같이 주장하는데 경제 6단체가 나서서 뭐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기업인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네 이익 챙기기 위해서 저런 소리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경제 6단체가 앞장서 가지고 국민운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시민들이 나서서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정연대가 앞장서서 이 국민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6단체는 그냥 전폭적으로 여기다 호응을 할 겁니다. 경제 6단체가 각 기업마다 서명운동에 돌입을 하면 아마 그쪽이 한 500만 명 서명은 충분히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하면서 기독교를 지금 전부 커버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독교도 이 경제 살리기 이게 서명 운동에
내 생각에 한 300만 명은 충분히 받아낼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최근에 NJ 노조도 만들어지게 됐고, 또 이런 운동은 생활단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겁니다. 나는 새마을운동도 여기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특별히 우파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운동의 그 생활단체들, 뭐 체육단체들, 이런 많은 단체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나자. 우리나라가 이 늘어나면 지금 경제성장률 연 1.7%에서 5%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5%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무슨 청년 실업 문제, 복지 문제, 뭐 할 것 없이 모든 문제가 경제성장률 5%가 되면 다 올라가고요. 지금처럼 1.6, 1.5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건 좀 나라가 아주 대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거는 이 천만인 서명운동이 1000만 명만 넘어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야 이거 안 되겠다. 끝내 이 여야 대타협, 노사정 대타협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총선에서 완전히 패망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여야 대타협에 우리 동참하겠다 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한두 사람하고 한번 탐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여야 대타협에 자기는 참여할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좌파인 사람하고 또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여기 참여하려면은 그냥 무조건 지지 그렇게만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런 걸 주장한다. 이런 걸 포함시켜달라. 예를 들면 복지를 좀 확대하는 거를 포함시켜달라. 그러면 우리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명분을 좌파들한테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라 경제 살리기에 지장이 없는 한 좌파들이 하는 의견도 우리가 부분적 다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안은 우리 일단은 우파들만의 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좌파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부분적인 수정이 일부 일어난다. 그러나 그 수정이라는 게 경제 살리기에 지장을 주는 수정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 살리기를 해치지 않는 한 얼마든지 그 수정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원래 발상 자체가 우리 공정연대에서 발상을 했고, 우리 공정연대의 고문이신 최강 교수님과 제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공정연대는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임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기업들은 경제 6개 단체가 다 서명 작업을 각 기업에서 쫙 할 겁니다. 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각 교회에서 서명받는 작업에 다 돌입하는 거는 존경받는 나라 작업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방방곡곡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방곡곡으로 이 운동을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공정연대가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이겁니다. 각 시군구에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를 그냥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다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내가 사는 데가 경상북도 무슨 군인데 그러면 내가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명 받는 건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 가지고 문자로 그냥 사방에 날리고 또 그 받고 해가지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군에서는 일단 한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을 내가 받아보겠다. 그러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내용을 읽으면 이건 대한민국이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파가 아니래도 다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동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우리 공정연대 회원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정연대는 꼭 우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파와 우파 좌파 특별히 구분 없이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우리 세력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우파 단체가 될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가 출범식은 1000만이 서명운동 출범식은 하는데 앞으로 한 달은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제 6단체가 다 논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결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우파 단체들도 전부 여기 끌어들이고 새마을도 끌어들이고 생활단체 다 끌어들이고 하는데 끌어들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 살리기 출범 기자회견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출범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서는 우리 공정연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아마 사회 보는 것만 우리가 하겠죠. 그래가지고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가 거창하게 뜨게 되면은 그 단체가 1000만 명 서명을 달성하는, 저는 지금 한 목표를 한 1500만 명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우리 요구에 합류를 하든 안 하든, 합류해도 총선에서 패하고 합류 안 해도 총선에서 패할 겁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이거 서명운동 내가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정연대에서 다 수락을 해드립니다.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지부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군 지부 이런 식으로 막 된다. 무슨 구 지부 그래가지고 막 소명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각각 소명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1000만 명, 1500만 명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연대는 이거를 하면서 우파에서 가장 강력한 우파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정광훈 목사님 그룹도 전부 여기 동참하라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할 겁니다. 배제할 이유가 없죠. 다 동참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쪽 분들은 또 그쪽 분들이 또 서명을 해서 받아내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주 굿뉴스 아닙니까? 네, 앞으로 막 희망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당신 우파대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파 잘 안 되거든요. 내 조카들 전부 좌파입니다.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 내놓으면은 이거는 예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놈 새끼들 정말 죽일 놈이로구나. 이렇게 되니까 겉으로는 내색 안 해도 국민의힘을 떠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겁니다. 네. 내가 말을 오히려 길게 했네. 두 번째로 말이죠.
이 지방대학 살리기 교수연합이라는 운동을 우리가 또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지금 저출산 이슈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은 지금 전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저출산을 막는 데 성공을 해서 출생률 0.81을 출생률 2.1까지 올리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건 20년 후의 얘기입니다. 20년, 지금부터 20년 동안은 지방대학의 입학생 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들면 문 닫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로 지방대학의 반은 없어집니다. 또 20년 내로 지방대학의 3분의 2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군에 대학이 하나씩 있는데 지방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됩니다. 아주 쫄딱 망합니다.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그리고 군대도 말이요. 군인으로 갈 사람이 없고 요새 무슨 연금 개혁한다 그러잖아요. 연금 개혁 100번 해도 우리나라 연금은 쫄딱 망합니다.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노인네는 왕창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돈을 내? 이거에는 천하장사가 있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금개혁하겠다는 거 해봐라. 아무리 성공해도 딱 꽝이다. 꽝.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처럼 다문화 국가로 가야 됩니다. 다문화 국가로 가야 되는 거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다문화 국가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고용허가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면 고용허가제가요. 16개의 동남아와 중동에 있는 16개 나라에서 육체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줄 때 국내 내국인하고 똑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이게 이제 적게 주면은 국내 노동 전부 다 걔네들이 일하게 되고 국내 사람들이 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왕창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기만 하면은 이거는 해외 가난한 나라에서는 재벌된다 그럽니다. 재벌된다. 국내 외국인 몽골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매년 3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중공에 보내는 송금액이 중공이 아니라 몽골 국가 예산의 20%를 차지합니다. 예, 그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 제도라는 거는 엄청난 이권입니다. 이걸 갖다가 노동부가 계속 고집하는 게 틀림없이 비리가 있어서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제 국적을 주게 됩니다. 또 국적 준다는 제도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국적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됩니다. 유럽이 이슬람과 난민 때문에 골치가 보통 아픈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부 개토를 만듭니다. 지네들끼리. 베트남 사람들끼리, 필리핀은 필리핀끼리 개토를 만들어서 사회 통합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지방대학의 외국 학생이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번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번 돈의 반은 지방대학에 돈이 가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방대학 살리는데 그 엄청난 이익을 갖다가
반은 이쪽으로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번 돈은 저축해라 이겁니다. 저축해도요, 4년간 저축하면 5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은 가난한 나라에는 엄청난 횡재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젊은이들이 막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방대학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너무나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반드시 한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합니다. 박사학위를 아마 온 학생들의 3분의 1은 박사학위를 할 겁니다. 박사학위도 가급적이면 공대에 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는 공대에 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첨단 과학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쓰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적을 얘네들한테 주자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외국인에게 국적 줘야 되는데 마초 육체 노동자에게 국적 주지 말고 최우수 두뇌들에게 국적을 주자 이겁니다. 이게 옛날에 미국이 했던 일입니다. 미국이 서울공대 출신들 미국 공대에서 다 받아들여서 박사학위 따게 한 다음에는 전부 국적을 줬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과 50명 중에 3분의 1은 지금도 미국 시민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대만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인력을 확보해. 제 말 맞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대학 살리기 교수연합을 만들고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이거를 달성시키는 것도 우리가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송석준 의원이 말씀하신 건인데요. 이거가 뭐냐면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아까 송 의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가 찾아가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게 존경받는 나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윤석열 정부의 그게 지금 방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원로 목사님들이 나를 막 압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의 각 도시마다 공동대표를 다 두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공동대표 숫자가 한 250명까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최빈국에서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지킨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보훈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 돕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도로 걷어갈 거다. 그러니까 계속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가난한 나라를 돕는 운동이 되자.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5월 20일에도 서울에서 행진을 해가지고 ODA를 매년 0.1%씩 올려서 10년 후에는 ODA가 1%가 되도록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일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이거든요. 좌파예요. 조희연 교육감이 나도 그 행진에 참여하겠다. 그런 거예요. 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큰일이 났죠. 야, 조희연 같은 좌파가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존경받는 나라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서경석 목사가 조희연을 끌어들여?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오기를 조희연이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은 우파거든요.
임태희 교육감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일에. 제가 임태희 교육감을 지난 이틀 전에 만났거든요. 수원에 가서 임태희 교육감 얘기가 그래도 조희연이가 좌파 교육감 중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임태희하고 조희연이 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인천이 전부 그 행진에 참여를 합니다. 행진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이 전부 자기들이 만든 피켓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린 피켓을 들고 행진에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 얘기입니다. 자기가 조희연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왜 이거를 서울에서만 하냐.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행진을 한다. 그렇다고 도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7개 도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파 교육감한테는 임태희 교육감이 설명을 해가지고 동참하자 그러고 좌파 교육감한테는 조희연 교육감이 동참하자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육감은 전부 내년에는 이 행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모든 각 지역의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여기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공정연대도 아주 대대적으로 참여를 하자. 왜냐? 이거는 지금 좌파들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우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연은 아니다. 이거 우파 운동이 아니다. 좌파도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회 통합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도 우리가 요번에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세력을 크게 키운 다음에는 그 세력이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도 동참하고 각 지역에서 하는 행진도 우리가 앞장서서 조직하고 그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지금 더 이상 바빠서 준비한 얘기 중간에 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특별히 저희가요 공정연대 뉴스레터라는 걸 한 주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문자로. 그 뉴스레터를 왜 발행하느냐? 그 뉴스레터만 읽으면요 3번을 읽으면 나중에는 화가 이렇게 치밀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우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제 살리기로 사람들을 쫙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공정연대 뉴스레터를 또 전부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우파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은 놀라운 거대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호남이 말이죠. 최근 뉴스가 뭐냐면 좌파 지지가 65%, 우파 지지가 23%입니다. 굉장히 올랐습니다. 23%.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제 살리기 이거는 호남에 있는 모든 경제인들은 무조건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단체를 이제부터 만들겠다. 여러분들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